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 안 보이시나? 비디오는 안 키신 것 같은데요. 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 네. 어, 근본 온탑 수학과학학원에서 그 전공 적합성, 뭐 학업 능력 관련 진로 선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여겨져 가지고 그 서울 이제 알리스 진로 컨설팅 그 프로그램하고 저하고 조인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 원탑 친구들의 가치관, 뭐 태도, 역량의 교육 과정을 원탑 친구들만큼은 늦지 않게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려고 하는 마음에 그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들. 해보았는데 그 진로 적성 검사를 뽑으면서 저도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더 전문적인 기관인 대표님한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어렵게 대표님을 그 모시고 이제 그 설명을 듣도록 해보려고 귀한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시간 내어주신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잠시만요. 꼭 이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전화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한 10분 가까이 이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어머니들은 좀, 뭐, 차차, 뭐, 질문을 더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녹화본을 공유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녹화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진로 그 심리검사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RS 에드 컨설팅의 송영선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서울 전체 학생들이 활용하는 이제 진로 심리 검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또 집필하고 그렇게 그 공교육의 그 진로와 진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뭐 일종의 그 교육 서비스 활동인데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오늘은 저희 지금 프로그램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포항의 유일한 학원 원탑 학원을 위해서 제가 검사한 학생들을 위해서 뭐 진로 해석 강연 뭐 다양한 뭐 그 어머니들의 궁금증 그런 것들 좀 해소하고 뭐 질문을 받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갖게 그렇게 됐습니다. 뭐 제 간단한 이력은 제가 이제 저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전공했고요. 예. 그 대학원도 그 상담 쪽, 주로 이제 상담 코칭, 뭐 진로 코칭 이런 쪽을 전공을 했고 심리 검사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제 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저희 기관은 서로 그 협력 관계, 제휴 관계에 있고요. 예. 포항에서 이제 저희 검사를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진로 교육 전문 센터로 이제 포항에 자리 잡고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이 잠시만요. 네, 학생들이 지금 검사를 다 완료를 해서 아마 이러한 그 검사 결과 리포트를 다 받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검사 과정을 뭐 지켜보신 분은 뭐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250문항 정도는 상당히 좀
좀 볼륨이 크고 문항이 많은 그런 검사를 학생 개별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검사는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적성 분석 도구이고요. 초, 중, 고가 뭐 문항이나 규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연령에 맞는 그런 문항과 검사 결과가 뜨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검사 해석하기 전에 잠시 그 진로 적성의 개념에 관한 거를 5분만 말씀드릴게요. 어, 어머니들이 뭐 시중에서 혹은 학교에서 뭐 인터넷에 뭐 어디 센터에 뭐 아주 난립하는 것들 중에 그 진로 적성 검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시중에 있는 검사들 중에 한 90% 이상은, 어,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검사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보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보시는 대로 자녀의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검사는 뭐냐? 요 흥미만을 측정하는 검사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 아니면 그냥 직업 흥미 검사, 예, 뭐 직업 적성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뭐 다 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검사 자체가 너무 식상하고, 너무 중복적인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지금 원탑학원에서 실시한 진로 적성 종합 검사는 기존에 하셨던 그런 검사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의 검사다라는 걸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중요한 차별점은 여기 보시는 대로 자녀의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걸 하시면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학생이 어떤 직종의 환경과 직업 내용에 흥미를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게 보시는 대로 그 학생의 가치관이나 그 학생의 능력이나 뭐 자녀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아주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측정하는 그런 검사를 지금까지 이제 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네 가지의 그 적성의 종합적인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검사 결과를 이제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검사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라는 네 가지의 검사를 소검사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넷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에게 어울리는 분야를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성격 적성 검사 결과가 나오죠. 요거는 네 가지의 그 소검사 중에 자녀의 성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분야에 맞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그 측정 요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격입니다, 성격. 그렇기 때문에 성격을 기준으로 여기 보시는 대로 성격 유형이 나오죠. 성격 분석의 특징이 나오죠. 장단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적성이 나옵니다. 이 적성은 보시는 대로 성격 유형에 따른 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성격 유형 구분은 잠깐 뭐 좀 더 설명드리면 얘는 외향하고 내향, 그 다음에 그 논리형, 사고형하고 감정형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네 가지의 유형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리더형, 사교형, 조화형, 분석형 중에 하나를 아마 유형을 특정을 받으셨을 거고 외향의 사고형이면 리더형이고, 외향의 감정형이면 사교형이고, 내향의 감정형은 조화형, 내향의 사고형은 분석형.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샘플 결과는 분석형의 샘플 결과이고요.
이것과 다른 어머니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검사 결과는 다른 유형일 수가 있고 그 다른 유형은 각각 다른 특징과 장단점과 네, 적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문구 그대로는 그냥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첫 번째 2페이지에 있는 요 성격 유형은 요거는 우리 아이의 성격 유형의 어떤 쪽에 이제 그 유형 그 구분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그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특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격, 능력의 다중지능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은 다중지능이 되겠습니다. 다중지능은 8가지 요인의 지능 특성을 보는 것이고, 그 8가지는 여기 보시는 대로 언어 수학을 비롯해서 뭐 다양한 뭐 예체능도 제고, 뭐 그 공간 능력, 대인 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잽니다. 보시는 대로 선생님 어머니들 검사 결과에는 맨 왼쪽이 제일 높은 것부터 오른쪽으로 내려갈수록 낮은 수치의 그 점수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그 어머니 자녀들의 유형은 적성 유형은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맨 왼쪽이 가장 높고 오른쪽이 가장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언어하고 논리가 강하고 예체능 쪽이 좀 약한 그런 능력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뭐 아무래도 그 머리를 쓰고 공부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 예능이나 어떤 감성이나 혹은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쪽으로는 좀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성격 유형의 이 학생의 경우는 내향과 사고형 두 가지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유형 이름은 분석형이라고 나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골똘하게 이제 치밀하게 그 생각해보고 계산하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분석형이라는 말 그 자체에서. 다른 유형은 다른 유형의 이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대로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성격에는 분석형, 그다음에 능력 수치에서는 지금 보시면 다중지능 검사 결과에서는 언어와 논리 수학 이렇게 나온 게 그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적성의 유형을 보다 정확히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성격 유형에 그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다중지능이 어떤 유형이 강한지를 보시고 그걸 조합하다 보면 점점 적성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로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은 이 학생의 경우는 언어 논리가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 검사 결과에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제일 높게 우리 자녀에 있어서 제일 높게 나온 그런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흥미입니다, 흥미. 세 번째 검사 결과는 자녀의 흥미를 측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능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과 달리 어떤 걸 좋아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다. 그냥 여러 가지 그 뭐 요인들 중에 흥미가 있다는 건 그런 이제 뭐 즐기고 싶은 그런 요인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 흥미 분야는 여기 보시는 대로 그래프 형태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방사형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형, 여기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유형명을 이제 보시면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걸 뭐 다 공부하실 필요 없이 여기 보면은 가운데서 제일 긴 거, 여기 보시면 점수도 나와 있죠? 이게 100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면 얘는 뭡니까? 26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짧고 얘는 긴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긴 것이 우리 아이 흥미 유형에 잘 맞는 것이고 짧은 것은 상대적으로 그 흥미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점이 나온 진취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진취형은 무엇이냐? 읽어보시면 지배적이고 통솔력, 지도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설득적이고 경제적이고 야심적이고 외향적이고 낙관적이고 열성적이다. 이런 흥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흡사 이것은 그 여러분 자녀들의 성격하고도 약간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뭐 내가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뭘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은주가 소리 지르는 거 학생이. 맞지? 은주가 소리 아예 안 내는데. 근데 은주가 왜 꺼놨어? 내 소리 안 나게 하려. 꺼놨잖아. 아, 몰라. 예, 아니지, 은주가. 저기 수업에, 예, 수업에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런 거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잡담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끄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말씀드렸어요. 흥미 유형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가운데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요 흥미 유형 요걸 보시면 여기서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흥미가 있고 그런 흥미는 직업 활동에 있어서 어떤 그 특징이 있고 특징이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결과지를 보실 겁니다. 결과지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결과지를 보시면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진취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탐구형. 여기 보시면은 결과 나오고 첫 번째가 제일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100점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100점 다음에 98점에서 이제 탐구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제일 높은 것을 그 다음에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구형 읽어보시면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죠. 예. 그런 분야에 흥미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검사 결과는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보시는 그래프 그대로 왼쪽이 제일 높고 오른쪽이 제일 낮은 겁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이론형, 뭐냐면 지식탐구입니다. 지식탐구. 예. 근데 정치형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치를 좋아하는 것이죠. 예. 오른쪽이 제일 낮은 것은 심미형, 아름다움 추구하는 것이고요. 종교형은 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가치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 경우는 뭐 그렇게 수치 차이가 뭐 많이 나진 않지만 학생에 따라서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좋고 나쁘고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맨 왼쪽에 있는 게 제일 긴 거, 제일 높은 거, 가치관 유형이 제일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맨 오른쪽이 이제 제일 낮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론형 정치형 이런 쪽에 이제 이 학생이 가치관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순위는 이론형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뭐 장단점 그다음에 직업은 어떤 쪽이 좋은가가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건 이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1순위가 이론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시면 정치형이죠. 예, 정치형. 뭡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는 학생이죠. 예,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는 힘이고, 가치의 이제 그 대표적인 어휘는 정치고, 유형은 이렇고 특징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애하고 얼마나 이제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단점하고 직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치형이니까 당연히 직업은 정당, 정치가 국회의원, 뭐 관료,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와 있죠.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추가적인 이제 직업군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요거만 사실 보시면 돼요. 11페이지 열어보시면 검사 결과의 종합 해석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심리 검사, 지금 하신 이제 그 종합 적성 검사의 결과를 한 장으로 써머리해 놓은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성격 요인의 결과. 그냥 이 검사, 개별 검사의 결과를 한마디로 써머리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능력 요인. 세 번째 흥미 요인의 결과. 네 번째 가치관 요인의 결과.
이렇게 해서 4개의 소검사의 결과를 서머리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그런 특징이 보시면 여기 이제 내외 중립적 가치관, 내적 가치관, 외적 가치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실 텐데 그건 뭐냐면 외적 가치관은 내적 가치관, 외적 가치관 우리가 얘기하는데 외적 가치관은 외부의 보상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내적 가치관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적 가치가 강한 우리 자녀가 외적 가치가 강하다고 하면 주로 뭐 예를 들면 금전적인 보상이나 뭐 사회적인 명성이나 다른 사람부터의 찬사나 뭐 이름 날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주로 외적인 가치관이 강한 것이고요. 내적인 가치관이 강한 학생은 네,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걸 더 원한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재미있으면 된다 하는 걸 더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적성 요인 간 내적 일치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적성 요인 간 내적 일치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평가한 4가지의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4가지 평가 결과가 서로 유사한지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자녀의 그 적성의 심리적인 구성이 서로 비슷한지 서로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예. 서로 비슷할 경우에는 적성의 그 어떤 목표에 큰 시행착오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의 내적 일치도가 여기 보시면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예.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하나 최하가 나오면, 예. 중간 이하가 나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적성의 각 요인들이 서로 상이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성 어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성격이나 능력이나 흥미나 가치관 이런 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성격을 따라가면 능력이 안 받쳐주고 능력 좋은 걸 하면은 재미가 없고 예. 가치관을 따라가면 성향이 잘 안 맞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학생은 대표적으로 뭘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 적성에 있어서 시행착오,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 계속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여기에서 이제 등급이 뭐 상, 최상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아마 어머님들도 주변 사람들도 학생이 이러이러한 스타일이다라는 걸 아마 많이 이해하시고 다 아실 거예요. 서로 이제 이 합의가 잘 될 거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하, 최하가 나왔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애가 진로 적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구나. 자꾸 바뀔 수가 있겠구나. 요걸 따라가면 저게 안 되고 저걸 따라가면 이게 이제 좀 그 아쉽고 이럴 수가 있겠구나. 뭐 직업 말고 취미를 더 뭐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진로 적성 검사가 그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동양 철학에서 사주나 이런 걸 보면 뭐 어떠어떠한 그런 뭐 성향이다, 어떠어떠한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심리 검사를 해도 그런 운명,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은 타고나는 것이고 그것은 유형이 있고 잘 바뀌지 않고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잘 맞아서 기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적성 요인과 내적 일치도가 낮은 경우는 그러한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좀 약간 굴곡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우리 애가 적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등급이 여기 보시는 이제 검사 결과의 등급이 하, 최하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 물론 이제 뭐 인생의 굴곡이야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진로의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 이런 거는 다른 것에 비해서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 뒤엎고
새로운 분야에 다시 도전을 하고 이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이제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예. 국영수 사과 한두 문제 더 맞고 덜 맞고는 인생에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진로적성이 지도가 잘못돼서 내가 분야를 바꿔야 되고 막 지금까지 했던 방향을 확 바꿔야 된다. 이렇다면 사실 엄청난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분명히 유념하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경우에 물론 이제 제가 그 엄태자 원장님 그과 협의를 해서 이제 학생 개개인별로 결과를 제가 쭉 한번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그 소위 이제 진로에 있어서 시행착오나 예, 고민이 많을 것 같은 학생은 제가 뭐 따로 추려서 좀 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 경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셔서 예,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머니들 뭐 많이 아시는 분 아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주로 지금 사실 뭐 뭐 성적 올리기 이거 뭐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진로 적성에 있어서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되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발한 척도, 적성요인과 내적 일치도, 이게 특히 등급이 낮은 학생인 경우는 진로 적성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학의 전공과 지금 하시는 일이 다르거나, 예, 사회 나와서 첫 번째 하시는 일 계속 끝까지 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예, 중간에 다른 일로 바꾸시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뭐 직업이나 직종, 직무를 바꾸시거나 이런 경우라면, 예, 이제 충분히 그런 비슷한 걸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는 것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적성요인 종합 분석은 그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이 그 검사 결과 나름 그 전문가 그 평가 방식 로직을 통해서 뭐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건 이제 인공지능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요새. 예. 그래서 검사 결과에 수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뜯어봤더니 이 학생은 어떠한 면이 강하다라고 그 개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종합 분석 결과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직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좀그 깊이 있게 유념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직업을 저희가 딱 세 개 정도를 뽑는 것을 이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많이 뽑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만큼 제시하면 나보고 그중에 뭘 하라는 것이냐 뭐 이런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세 개 정도를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포인트가 물론 이제 검사 우리 자녀의 적성 파악도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입시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고 특히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 바뀐 내용 이렇게 좀 보면서 되게 좀 황당하고 좀 걱정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자녀들 그 지도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2022 개정된 이제 교육과정하고 2028년 기준에 이제 그 대입 그 제도 그 개선안, 그렇죠? 뭐 5등급제, 내신 5등급제로 대변되는 엄청난 개선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등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아마 그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 그 고민도 많고 하실 텐데 예, 잘 대비를 하시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자녀의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왜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
우리가 이제 그렇죠. 3년 동안 이제 190학점, 192학점인가요? 예, 이수하면서 그 선택 과목 90학점을 해야 되는데 2, 3학년 동안 그게 곧 뭡니까? 예, 그게 뭐 고교학점제 취지가 뭡니까? 학생의 능동성과 자율성과 진로를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 지금 오늘 검사를 통해서 그 도출된 우리 아이의 자녀의 적성이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적어도 고등학교 이전에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그 진로에 맞는 이수 과목, 선택 과목을 그대로 설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다. 이러면 지금 제도에서는 이제 엄청 애매해지는 상황이 이제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저 때만 해도 뭐 국영수 열심히 하면 그다음에 뭐 사탐, 과탐 이런 거야 뭐 적당히 그렇죠. 뭐 이제 그 입시 요강에 맞춰서 이제 좀 하고 또 여러 군데 지원하는데 사실 문제 없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뭡니까?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프로그램 상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예. 자, 우리 서울시 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심리검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RS 에듀 컨설팅이 이 포항 지역의 유일한 진로진학 전문 선도센터로 저희가 그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원탑 학원에서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 커리어 디자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교사용인데 제가 학생용으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뭡니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마 그 고등학교 그 예비 고등학교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발등에 떨어지신 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고교학점제 학업 설계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추천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설계한 그런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학생은 뭡니까? 학교에, 이제 대학 전공 중에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뭐, 제가 사실 심리학 전공했습니다만, 저 때 심리학과 가려면 뭐 했겠습니까? 국영수 열심히 하면 됐죠. 국영수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탐구 과목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학에 들어갈 때 그 탐구 과목을 뭘 봤는지 뭐 수학에 무슨 과목 뭐 세부 과목 뭘 공부했는지를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보느냐? 뭐 잘 아시겠죠?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들이 자기한테 배울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이 우리 과에 잘 맞을 수 있는 학생인가? 들어와서 공부를 잘 할 것인가? 졸업 후 우리 학과와 학교의 이름을 드높여줄 학생인가를 평가하고 싶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역량과 준비도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심리학과라고 하면 보시는 대로 고교 선택 과목이 이렇게 추천이 돼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심리학과 기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지금 딴 데서는 못 보실 겁니다. 아마 자 심리학과 하면 자 언어 계열 수학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사탐 과탐 그다음에 교양 기가 체육 예체능 한국사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수강해야 된다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과목 선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심 과목을 선택을 하면 쭉 보시는 대로 뭐 언어 쪽 계열은 이런 과목, 수학은 확률 통계,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나 통계 과목을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배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막 하고 그래요. 윤리와 사상, 생활윤리 많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이런 걸 알고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왜냐면 교수들은 뭐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우리과 들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구나. 이런 과목을 이수했구나. 심지어 이 학교들마다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어떤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라 하는 그런 이제 추천 과목,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미. 그것이 고교학점제의 지금 기본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이 교과로 들어와 있죠. 왜냐? 심리학에서는 해부를 전공 과목을 갖고 있습니다. 해부학. 그래서 사람 해부는 뭐 제가 뭐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쥐나 뭐 고양이, 토끼, 뭐 뇌를 뜯어보고, 뇌에 전기자극을 설치하고 뭐 자극을 주고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곤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생명과학 이런 교과를 듣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울러 심리학은 다양한 이과적인 소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물리학이나 화학, 생명과학 실험 이런 것들을 또 추천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일반 교과, 일반 선택 중에서 이제 심리학 교양교과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이제 이런 과목들이 이제 쭉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보시면은 자, 과목 선정 결과에서 네, 우리 아이가 어떠한 그 전공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중학교 때 이미 다 준비가 돼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심리학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관심학과. 자, 채팅창에 어머니 자녀 중에 우리 애는 이런 과 가고 싶은데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이거 궁금하신 어머니 학과명 하나만 쳐주세요. 선착순 하나만. 제가 특별히 여기서 조회를 해서 바로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생명공학 원장님이시네요. 자, 어머니 우선으로 제가 화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과. 예. 자, 우리 자녀가 화학과를 가고 싶다. 그렇다면 화학에 알맞는 선택 과목을 얘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자,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데 여기 보시면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뭐 1학년 과정은 거의 이제 공통 과정이 많기 때문에 2학년 때, 3학년 때의 전공 선택 과목들을 쭉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2학년 1학기에 지금 보시면 언어 계열 뭐 특히 이런 것들이죠. 화학이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미적과 확률통의 기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과학에서 화학, 실험, 생활과학, 생태환경, 화투 과목, 물리학도 고급 화학까지 선택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가볼까요? 네, 마찬가지고요. 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 이게 사실 이제 그 학기 그 구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학교마다 좀 사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과목이라고 할 때, 이 전공이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주로 추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대로 모든 학과,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학업 설계가 다 이제 필요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리고 2028년도 대학 입시 변경안에 보면
내신 5등급제. 그러니까 1등급이 이제 10%까지가 다 1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의 분별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부와 면접,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대학별 교사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논외고요. 그리고 대학별 교사는 사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학교에서는 이제 뭐 좀 도모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머니들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 학생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원탑 학원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세특 지원 매니저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뭡니까? 보시면 제가 지금 화학과 말씀하셨으니까 화학과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화학과를 이제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과에 가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예, 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자, 고분자에 대해서 우리 화학과 안에서 고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추천 예시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플라스틱과 고무,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등 우리 생활에 쓰이는 고분자, 재료 분자 구조에 대한 성질에 대한 이해와 섬유 등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고 구조에 의해 용도가 달라지는 사례를 조사함.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분자 소재를 활용한 발명품을 고안하여 발표하였다. 라고 돼 있죠. 화학 안에 고분자 그 이제 화합물에 해당하는 그런 섬유나 뭐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어 우리가 소위 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챗GPT 그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키워드를 인풋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야에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이 좋으냐라고 해서 이 추천 예시문이 이제 나와주는 겁니다. 이거는 진로하고 특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리고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어떤 다양한 곳에 학생부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게 그러면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같은 학과에 같은 키워드면 다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죠. 세부 사항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학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과에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발한 학생, 뭐 조용한 학생, 내성적인 학생,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머리가 좋은 학생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 특성이 다르죠. 예, 여기에 따라서 다 세세하게 맞춤형의 그런 키워드를 다 작성을 해줍니다. 자, 어떤 학생의 특성이 화학과에 관심 있지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한번 볼게요. 학생의 역량은 예, 좋습니다. 뭐 수학을 잘한다. 예. 활동 내용은 한번 써볼게요. 아무거나. 실험 경지나 화학 실험 동아리 활동을 조직하여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가 으로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자, 기타 내용. 이거는 정말 아무거나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화학 관련 서적 100권 탐독 뭐 써볼게요. 그렇죠? 예. 자, 생성하기. 이건 뭐냐면 그 화학의 그 특정 키워드를 그에 관련해서 이 학생의 종합적인 성향을 고려해서 챗 GPT가 그 이 학생의 테마와 그다음에 이제 학생 평가를 진로와 관련해서 자동으로 그 문구를 이제 떨어뜨려 줍니다. 그 요게 이제 뭐냐면 사실 뭐 챗GPT야 뭐 우리 뭐 사용하는 이 핸드폰 앱에도 다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쓰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미 뭐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다 쓰실 거고, 근데 신경 못 쓰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로 부모님의 어떤 교육 정보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의 학생부 관리나 이런 거에 더 특화돼서 이제 만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보시는 이제 고교학점제 커리어 디자인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인풋 결과물들을 쭉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조용한 화학 실험가. 왜 그렇습니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화학 실험 동아리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는 조용한 화학 실험가라는 테마가 이제 어떤 키워드, 주제, 뭐 간판, 제목 이런 게 이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학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분자 소재 발명품을 제작. 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까 앞에는 화학 중에 고분자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수학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발명품을 제작했다. 이렇게 하면 학생의 특성과 관심 분야가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뽑아준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지만 화학 실험 동아리를 주도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수학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분자 소재를 활용한 발명품을 고안하고 발표하였다. 예, 정말 매끄럽죠, 문장이. 예, 화학 관련 서적을 탐도하고 깊은 이해를 보인다. 이제 이 고분자 소재들이죠. 고무,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등 뭐 다양한 재료의 성질을 조사하고 구조에 따른 용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정말 실제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사용되는 재료와 분자 구조에 대한 관심 바탕으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세특이나 학생의 행특 같은 걸 쓸 수 있다면 아마 이 학생은 고교학점제에 이제 완벽하게 현재 대비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인상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면접자에게, 그 교수에게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뀐 입시 제도에 있어서 뭐 골자는 뭐 대입제도 변화와 학점제 변화가 되는데 학점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진로가 중요하게 되고 왜냐하면 진로에 따라서 모든 학점 그 학업 설계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진로는 지금 어머니들이 다 이제 지금 검사 결과를 가지고 계신 검사 그 결과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의 진로를 정하시고 진로가 정해졌다고 하면, 아, 그럼 우리 애가 어떤 과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떠어떠한 학점을 어떻게 듣고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미리 청사진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28년도 바뀌는 대학 입시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마이크 키셔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그 한번 리뷰만 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녀의 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학업 설계와 고교학점제 설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를 정말 핵심만 정말 그 안고만 골자만 빠르게 이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린 겁니다. 향후에 계속 그 포항 우리 원탁 원장님하고 상의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세심하게 설계를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뭐 Q&A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직접 제가 내려가서 직접 얼굴을 뵙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이제 심리 검사와 뭐 이 진로 종합 검사를 운영하고 있는 RS 애들 컨설팅의 송영선이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그 원탑 학원 좀 많이 원장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시스템, 검사든, 이런 그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 컨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의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뭐 짧게 보면 입시, 뭐 크게 보면 이제 전체 진로, 사회에 나와서의 성공, 행복한 뭐 삶,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준비해 나가시는, 요즘 뭐 학생들 뭐 많이도 낳지 않으니까 정말 한 명 한 명
정말 심혈을 다해서, 예,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마 하시리라 이제 믿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을 하고 곁에서 항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까요? 그러면 원장님 그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아, 많이 꺼졌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예. 뭐 네, 다음 기회에 또 네. 뵙도록 할게요. 잠깐만, 예, 어머님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시간 간단히 가지셔도 될 것 예, 같아요. 한 뭐 시간 제가, 간단한 질문, 예, 간단한 질문, 뭐 질문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뭐 취합해서 이제 또 하셔도 되고, 예, 여기 이제 질문하시라고 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예, 어, 창피하시고, 예. 뭐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예, 어쨌든 네, 우리가 하는 일의 골자는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네, 대비하시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필요하신 것만 이제 가이드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열강해 주신 송영기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그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에 그리고 또 뵐게요. 예, 이제 송려 대표님을 제가 계속 괴롭혀 볼게요,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고요. 예, 좋은 예, 정보 있으면 후다닥 가져와서 우리 예, 원탑 예, 부모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좋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표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머님. 예, 안녕히 네, 계세요. 나가주셔도 됩니다. 예, 네. 예.